재산 이야기 한 번 꺼냈을 뿐인데 며느리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은 그대로였지만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국자로 찌개를 떠서 시어머니 앞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김치가 잘 익어서 맛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응, 맛있네. 짧게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어머니는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받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기분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먼저 물을 끓이고 시어머니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친밀하진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손주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손주들 간식을 챙겨주거나 학교 숙제를 같이 봐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작은 손주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오면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풀이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애들이 정말 든든해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으면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손주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면 아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며느리가 메뉴를 고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어머님, 뭐 드실래요? 며느리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다가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프면 어떻게 되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았던 재산, 그 집을 팔고 이 집에 온 것, 통장에 남아있는 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정리를 해둬야 하나?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해둬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프거나 하면 정신없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직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리 생각해 두려고 한 말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자리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며느리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놓으며 아들을 쳐다보던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을 때 이미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응, 잘 잤어.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들 학교 일, 오늘 저녁 메뉴, 마트에 가야 할 물건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밥을 먹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왜?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제 재산 정리 얘기하셔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미리 생각해 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시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거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어머님, 드라마 재밌어요? 하나하나는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빈도가 달랐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스케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나가세요? 병원 언제 가세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했지만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묻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저녁은 먹었어?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별일 없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오후에 잠깐 산책 나가셨다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트 갔다 오는데 어머님이 공원 쪽에서 걸어오시는 거 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잠깐 나갔었어. 아들은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 이야기를 굳이 꺼냈을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인데. 주말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평소처럼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평소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는 괜찮아.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로 시킬게요. 뭐가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럼 된장찌개.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된장찌개 시킬게요. 또 뭐 드실래요? 식사가 나오고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물을 따라주고 휴지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긴 했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이런 대접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산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친절한 건 나쁜 게 아니잖아.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간적으로 변했던 그 눈빛,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친절함.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착각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한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를 받고 저녁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책을 덮고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하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테이블 위에 놓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결과를 말했지만 며느리에게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재산 정리 얘기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도와준다고? 며느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을 했었잖아요. 재산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부탁할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필요하실 때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갈게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친구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친구는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리랑은 잘 지내?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랑 사는 게 쉽지 않지. 나도 그래.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듣기만 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 내가 뭘 하든 간섭하더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언제 들어오냐고 확인하고 마치 내가 애가 된 것 같아. 시어머니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며느리도 요즘 시어머니의 스케줄을 자주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참지.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도 힘들어지잖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결국 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며느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이걸 대답해야 하지?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녁은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며느리는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놨어요. 들어가서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말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원한 물을 준비해주고 에어컨 온도를 확인해주고 과일을 깎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더 이상 친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시처럼,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보실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뉴스 좀 볼까 해. 며느리는 웃으며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같이 볼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장 정리는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통장 정리?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번에 재산 정리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진행하신 게 있나 해서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그걸 물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든 그게 며느리와 무슨 상관일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침묵을 눈치채고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만기된 예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이런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관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줘야 하나? 아들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자식입니다. 당연히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앉아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그 돈이 며느리에게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온 후 변한 그 태도, 친절하지만 무거운 그 시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은행 갔다 왔어.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봤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은행에는 무슨 일로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금 만기돼서 정리하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후로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밥을 먹는 동안 내내 며느리의 눈이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이제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 밤이 깊어갔지만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그 질문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갑자기 춥게 느껴졌습니다. 여름인데도 방 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하긴 했지만 그 친절 속에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구랑 통화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보험회사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내용은 재산 상속 관련 상담 안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은 이런 곳에 문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신청한 거야? 시어머니가 편지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닦으며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그냥 정보 좀 알아보려고 신청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신청했잖아.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앞으론 이런 거 하지 마.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처음으로 제대로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뭔가 눈치를 챈 듯 조용했습니다. 손주들만 모르는 척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시어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일이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들이 방을 나가고 시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없었고 저녁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손주들은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 중 큰아이가 시어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엄마랑 안 친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친해. 그냥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얘기하면서 한숨 쉬는 거 봤어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랬구나. 아이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화해해요. 우리 가족이 이상해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아이는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야 할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며느리. 그때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되 불편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그 시선. 시어머니는 그게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지만 이번엔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갔고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잠깐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학원에서 돌아왔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결국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며느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서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해?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냥 산책 중이야. 앉아. 친구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랑 좀 틀어졌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봐도 뭔가 이상하더라. 시어머니는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며느리 표정 봤어. 요즘 너 얘기만 나오면 인상 쓰더라.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며칠 전에 마트에서 만났는데 내가 내 안부 물어봤더니 대답이 좀 차갑더라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는 시어머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며느리들이 다 그래. 처음엔 좋다가 시간 지나면 달라져.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랐어. 15년 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변했어.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산 얘기를 했거든. 그 후로 달라졌어. 친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돈 문제가 개입되면 사람들 달라지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내 편이면 괜찮아.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도 힘들어지잖아. 친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 생각엔 내가 너무 참는 것 같아.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시어머니는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거야. 며느리가 간섭할 권리 없어. 그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친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미 나빠졌잖아.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차라리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시어머니는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그게 옳은 방법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모두 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지낼 것인가 아니면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인가.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대화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오는 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솔직하게.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재산 얘기한 후로 내가 달라졌어.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뭐가 달라졌는데요?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스케줄을 계속 물어보고 통장이 몇 개냐고 묻고 내 이름으로 법무사 상담 신청하고 이런 게 달라진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이 아니었어. 간섭이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도가 뭐였든 나는 불편했어.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재산 정리 얘기하시니까 저도 걱정됐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시어머니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다른 계획?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재산을 어디 다른 데 쓰시려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죠. 어머님 생각은 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어디 다른 데 쓴다고? 그게 며느리가 걱정할 일인가?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 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너한테 알 권리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이 집에서 15년 살면서 어머님 모셨는데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내 재산은 내 것이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궁금해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론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재산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이 시어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며느리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정리할 얘기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며느리 편이구나.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며느리 편 드는 거 이해해. 너희는 부부니까.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밤은 길었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며느리에게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볼일 좀 보고 올게. 그것만 말하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명의로 변경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걸으며 시어머니는 홀가분했습니다. 재산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카페에서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원에 있어. 무슨 일로 나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러.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는 아내였고 시어머니는 엄마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간간히 손주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지만 손주에게까지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혼자 나간 것이 며느리에게는 반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나갔습니다. 이번엔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식사를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며느리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기분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 모임 다녀왔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말씀 안 하고 나가셨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아들한테 말해야 해? 내가 어디 가든 내 자유 아니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나가시는 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론 내가 어디 가든 신경 쓰지 마.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서 혼자 다닐 수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어머니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자 며느리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시어머니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꾸 집을 나가시고 며느리랑 말도 안 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 자유대로 사는 거야.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어. 아들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따로 사는 것처럼 하시면.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며느리 편만 들지 마. 나도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방에 남아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을, 시어머니의 불편함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집을 비웠고 며느리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손주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만 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재산을 관리해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게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다른 조건도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재산 문제는 정리되었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 재산에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재산이 있는 시어머니, 언젠가 물려받을 수 있는 시어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있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 1잔 드실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테이블에 놓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 사과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어머님 재산에 대해 너무 관심 가졌고 간섭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욕심?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재산이 나중에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리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솔직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며느리의 변화를, 그 냉대를, 그 간섭을. 시간이 필요해. 시어머니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기다릴게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나갈게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도하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손주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된장찌개 시킬게요.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가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사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는 잠시 서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책을 덮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실제로 시어머니는 요즘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아들도 덜 힘들어 보였고 손주들도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한 잔 더 따라주고 자신도 한 잔 마셨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론 어머님 일에 간섭 안 할게요. 어머님이 원하실 때만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해줘.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맑고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며느리랑은 잘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친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너 얼굴 보니까 많이 좋아 보여.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재산 얘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더라.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변하는지 알게 됐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은 사람 관계를 시험하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인정하고 사과한 건 대단한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친구는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 점은 인정해줘야지. 카페를 나와 함께 걸으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당연히.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내 것은 내가 지켜야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친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조심해. 며느리한테 너무 쉽게 주지 마.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나눠주며 웃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집안 분위기, 가족 관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처음엔 재산에 눈이 멀었지만 결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며느리는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배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 당당하게 말하는 법.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며느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시어머니는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